여러분, 거리에도 SNS에도 커플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들한테 가장 괴로운 계절이 봄인데요. 커플들의 달달한 모습, 끈적한 모습들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그렇다면 당신은 안타깝게도 연애세포 0%인 상태. 하지만 이분과 함께라면 방전된 연애세포도 100%로 완충 가능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학 특강 연애줄기세포 재생치료 전문 동국대 장재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귀로 배우는 연애. 네, 이번 주도 또 이분과 함께합니다. 다들 좀 목소리를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월요병을 없애주는 장재숙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정말 들을 때마다 상큼발랄합니다. 지금 문자 8498 청취자님, 라디오 사이클 YTN으로 용접함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데 지금부터 귀를 또 쫑긋해 주시면 이 봄 우리의 마음을 좀 심쿵 설레게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수님 보내드리고 이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6421 청취자님. 젊은 시절 아내와 사별하고 새 아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지난해 막내까지 시집을 보내고 비로소 혼자가 되다 보니까 적적한 요즘인데요. 얼마 전부터는 큰아이가 등록해준 문화센터 서예교실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나가가 보니까 제 또래 비슷한 처지인 여성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분은 남성분이죠. 네. 어차피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 혼자의 몸이라 같이 차라도 한잔 하고 싶고 산책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혼자 오래 살아 버릇해서인지 여자 마음도 잘 모르겠고 이 나이에 주책인가 싶어 차마 먼저 입을 떼기도 힘듭니다. 네. 아유, 그러셨군요. 정말 이 문자를 이분이 보내시기까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들으면서 그 고민의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지금도 듣고 계시겠죠? 제 생각에는 6421님의 문자가 오늘 주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귀를 쫑긋 세우시고 끝까지 청취하시다 보면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와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뭔가요? 오늘은 대화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 대화의 기술. 왠지 뭐 굳이 연인 부부 사이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대화의 기술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뭔가 대화를 좀 이끌어가야 하고 또 자기 성격도 좀 한몫을 할 거고요. 맞습니다. 평소에 말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네. 잘하던 사람들도 소개팅이나 뭐 아니면 뭔가 좀 관심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걸려고 할 때는 네. 얼음이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첫 만남 혹은 뭔가 이제 앞서서 이 청취자분 같은 경우는 자주 보는 분이긴 하지만 네네. 뭔가 이제 마음을 가지고 맞아요. 대화를 걸려고 할 때 어떻게 네. 좀 물꼬를 터야 될까요?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처음 만남에서 대화의 물꼬를 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는 공통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가장 무난한데요.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그 6421님 같은 경우도 서예교실에서 마음에 있는 분에게 서예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한번 건네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글씨를 보니까 서예를 좀 오래 배우신 분 같다. 참 글씨체가 좋다. 그렇게 말씀을 건네보는 것도 좋고요. 뭐 그 외에 조금 젊으신 분들 소개팅 자리에 나가잖아요. 그럼 제일 무난한 게 두 친구를 소개해준 그 소개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 친구하고 어떤 관계였고 또 어떤 추억이 있는지 등등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텐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야기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소개시켜준 친구는 그 친구고 사실 두 사람이 소개팅을 하러 나온 거지 그 친구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의 첫 물꼬를 트기 위한 소재로만 사용하시고 적당한 때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시는 게 꼭 필요하죠. 적당한 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라. 대화의 주제를 좀 바꿔보라는 말씀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선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그 다음에는 상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 이야기를 조금 오픈해보는 것도 좋고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중간중간 또 얘기가 좀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지금
지금 예를 들어서 조현재 아나운서님의 뭐 옷을 가지고 제가 오늘 블라우스가 참 예뻐요. 봄꽃하고 잘 어울리네요. 이런 식으로 멘트를 조금 날려주는 거죠. 네. 근데 뭔가 이렇게 한 가지씩 포인트를 잡아서 대화를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는 둘이 공통으로 아는 그 주선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네. 그 다음에는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뭐 옷 이야기도 좋고요, 뭐 주변 카페 분위기 얘기도 좋고요. 좋아요. 오늘 이 커피 맛이 참 여기 좋은 것 같다. 네, 뭐 맞아요. 커피 좋아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요. 네네.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툭툭 중간에 이제 정막이 흐를 때. 네.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정막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방송 사고 같거든요. 맞아요. 아마 그렇게 느끼는 분들 꽤 계실 수도 있어요. 일반 네. 방송 안 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맞습니다. 대화를 오랫동안 이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사용하시기에도 좋은 방법인데요. 대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야기가 툭툭 끊기고 정적이 돌면 진짜 힘들죠.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점점점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대화가 끊겼을 때에는요. 오히려 그 침묵을 이용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너무 어색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둘 다 웃거든요. 그러면서 평소에 말이 얼마나 좀 없는 편인지 많은 편인지 그런 이야기로 또 이어가면 되고요. 그런데 항상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지루한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딱히 안 떠오르시죠? 네. 네. 뭐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화라고 합니다. 네. 대화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 듣는 사람도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지칠 수가 있는데요. 심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그 말을 또 집어들어서 또 다른 말을 이어갈까 봐 겁나가지고 반응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계속 이야기 꼬리를 물을까 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눴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장소를 옮겨볼까요? 라든가 아니면 바로 헤어질 거다. 그러면 오늘 만나서 너무 좋은 이야기 들었다. 감사하다. 인사하고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눈치껏 함께 마무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계속 얘기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이 점점점 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정막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겠죠? 네.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점점점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말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변할 시간을 안 줘요. 바로바로 제가 답변을 해야 되고 네. 또 사실 집에서도 혼자 있으면 저는 가만히 못 있고요. 요즘은 여러분 전자제품에 음성 기능이 다 붙어 있잖아요. 밥솥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청소기하고도 대화를 나눕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밥솥이 뭐 백미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그걸 받아쳐요. 그래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백미 먹을 거니까 맛있게 좀 해주렴. 막 이런 식으로 받아내는 거죠. 근데 왜 내가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침묵이 너무 어색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침묵도 소통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침묵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말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끔 침묵이 찾아왔을 때 그 침묵을 견뎌내보는 것도 좋은 소통 방법을 익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영화였는지 소설책이었는지에서 네. 연인 관계에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그 여성이 네. 오빠는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가만히 있는 것도 둘이 있으면 좋은 건 거야. 왜 꼭 무슨 말을 해야 돼? 뭐 약간 이런 맞아요. 뭔가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나지 네. 않지만 이런 네. 내용이 있었는데 네. 침묵을 견디는 것도 좋은 소통 방법이다. 네. 이 말씀 참 좋네요. 네. 이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네. 사실 결국은 대화로 사랑도 이루어지고 갈등도 해결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죠. 침묵도 하나의 뭐 이겨내는 과정이라고는 하셨지만 네. 어떻게 대화를 좀 풀어가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침묵도 중요하고 뭐 눈빛만 바라보면서 소통을 한다 그런 것도 참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는 독심술사가 아닌 이상은 서로의 눈빛만 보고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할 때도 또 갈등이 생겨도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연애에서 사랑의 감정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표현을 조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7642 청취자님, 연애 2년 차입니다. 지금도 여자친구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편인데 여자친구는 제 표현이 와닿지 않는다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과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이런 거는 아주 많이 흔히 있을 참 수 많아요.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정말 흔하고 우리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주는데요. 참 사람이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청취자님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통에서 그 메시지 내용이 차지하는 건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목소리나 어조와 같은 청각적인 정보는 38%나 해당이 되고요. 네. 눈빛, 표정, 몸짓 등의 시각적인 정보는 55%나 차지를 한다고 해요. 너무 놀랍죠? 네. 결국 어떤 표현을 할 때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말했느냐라는 의미 같은데요. 네. 사랑해라는 그 말을 표현할 때도 어떤 느낌으로 표현을 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사랑한다는 말을 인사말처럼 남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자친구분이 사랑스럽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가끔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아주 그윽한 눈빛과 함께 네. 사랑해 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건 정말 진심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네, 그 마음이 잘 전달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빠 왜 그래 갑자기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아니, 사랑한다는 말도 사실 정말 어떤 때 어떤 표정과 어떤 말투로 하느냐에 네. 따라서 다 맞아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아버님들은 괜히 좀 쑥스러워서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 맞아요. 아마 이거 뭐 아버님들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남성분들이 네. 뭐 요즘에 하도 표현해라니까 하긴 하지만 속마음은 아유 왜 약간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했던 거 모르나? 그러면서 그렇죠. 사실 사랑이라고 직접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른 말이나 행동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남편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네. 참 놀랍게도 어디 아프잖아요. 그러면 항상 남편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약을 사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남편분에게는 사실은 아픈 아내에게 약을 사다 주는 행동 이런 게 사랑의 표현인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애인이나 배우자가 사랑한다는 표현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당장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그리고 나도 상대에게 어떻게 또 사랑을 표현하는지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서로의 사랑 표현 방법을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두 분은 사랑을 주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사랑을 주고 있다는 걸 절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 방식은 서로가 알고 있어야 하고 늘상 서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당신 요즘 변한 것 같아. 나 네. 사랑하는 거 맞아? 맞아요. 뭐 이런 확인하는 질문은 정작 참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네.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은 스스로에게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표현 방식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번 물어보세요. 교수님은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저희는요 되게 좀 웃긴데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항상 그 음식물 쓰레기에 애정을 갖고 있어요. 네, 다른 남자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항상 예를 퇴근하면 들면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눈에 보이기만 하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플러스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제 다리 마사지를 많이 해주거든요. 어머. 근데 한 번도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안 했었어요. 네. 알고 보니 저희 남편의 사랑의 표현은 이제 그런 것이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저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뭐 김치를 좀 좋아하니까 김치가 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건 때로는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여기에도 또 네. 배려라는 게 좀 숨어 있는 네.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레인드랍님께서 점심시간이 바뀌는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본방 세이프했습니다. 대화의 기술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이랑 대화할 때 교수님은 상대방도 알아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소개팅 때 눈치 없는 사람 왜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이러면서 또 다시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럴 때는 그냥 끊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아. 네. 그렇게 한번 시원하게 끊어줘야 그분도 눈치라는 걸 사실 배울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조금 잔인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분에게 내가 스킬을 하나 좀 전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아쉬울 때 헤어지는 것도 좋죠. 뭐 그렇죠. 이 정도로 얘기. 그렇죠. 네. 네. 예, 도움이 되셨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제이비님은 제가 사랑해 그랬더니 사과해 그러더라고요. 그건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어떤 전후 사랑해, 사과해. 멘트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참 웃긴 게요. 제가 어제 저희 남편한테 한번 장난말로 이렇게 봤어요. 사랑해? 네, 사랑해? 이렇게 장난하는 것처럼 사랑해라는 말을 표현해 봤더니 이렇게 시선을 회피하면서 그리고 그냥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예. 약간 부끄러우셨던 거 아닐까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하지 않던 표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또다시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네요. 네. 8897 청취자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을 말로 하지 않고 집사람을 도와 청소 설거지를 했던 거였어요. 네.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너무 좋으시네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내가 사랑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은. 그렇죠. 0954 청취자님 문자도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갑자기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생각납니다. 상상력 사전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말하고 있다고 믿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대가 듣고 싶어하는 것, 그대가 듣고 있다고 믿는 것, 그대가 듣는 것, 그대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사이에 10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시도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와닿는 말이네요. 네, 정말 맞네요. 그러니 우리가 한순간도 어쨌거나 참 허투루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네. 저는 좀 전에 그 청소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네네네. 표현을 하신다는 그 분의 말씀이 참 와닿는 게 그분은 알잖아요. 나 이렇게 당신한테 청소하고 그다음에 무언가 함께 일을 나누어서 하는 걸로 사랑을 표현한다. 더 중요한 건요. 그 행동을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배우자가 그게 나의 사랑 표현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늘상 행동하고 나서 오늘도 나 당신에게 사랑 표현했다. 이렇게 또 말로 알려주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정민님, 장 교수님 남편분이 어쩜 나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런 사랑 표현법이 요즘 만나봅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대화의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많이 반성도 했어요. 막상 나는 우리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정말 좋은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대화에 임했었나 반성도 하게 됐고요. 오늘 돌아가면 저도 조금 사랑이라는 색을 입혀서 대화를 더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 프로를 통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로 배우는 연애 동국대 장재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이어드립니다.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더 넣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